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쪽 풋옵션, 아니죠, 콜옵션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부터 좀 수상했어요. 어제 장중에 선물이 막 엄청나게 오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선물이 1% 가까이 오르는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콜옵션의 반응은 시원찮았다는 거. 콜옵션이 막 양봉으로 빨갛게 몸통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도 우리 콜옵션은 반응이 어땠냐면 거의 뭐 도치형이나 아니면 양봉 요만큼 나오는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지수가 오르면은 반응하는 게 콜옵션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오르면 올라야 되는데 콜옵션이 어제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종가에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 3시 반에 현물장 딱 마감하자마자 선물 옵션 시장은 3시 반 끝나자마자 확 매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락 전환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린 이상 오늘은 안 봐도 빠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비록 그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거 결과를 굳이 안 봐도 오늘은 빠질 게 뻔하다는 거죠. 왜냐? 어제 힘겨루기에서 콜옵션이 박살났기 때문에 오늘은 자연스럽게 미국이 폭등하지만 않으면 등만 톡 밀어주면은 그냥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코스피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까지 해서 절벽 끝으로 바싹 콜옵션을 밀어놨고요. 어제 미국이 뭐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뭐 다우하고 나스닥, 뭐 S&P가 각각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어제 강한 매수세는 안 보였고 오히려 약간 약세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절벽 끝에서 살짝 개파락 시켰고 살짝 개파락 시키니까 어떻게 됐다? 살짝 개파락 시키니까 오늘 그냥 굴러 떨어진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침이라서 몰라요. 아침이라 물론 오늘 다시 양봉으로 올라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오늘 양봉으로 여기서 지가 상승 전환을 한다 해도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서 지가 콜옵션이 올라오고 선물이 좀 올라와 봐야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추세 전환을 하기엔 모자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제는 왜, 어제 선물이 상승할 때 왜 콜옵션이 어제 움직임이 더뎠고, 왜 그랬느냐? 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이게 옵션이란 상품이 워낙 복잡한 노벨상 받은 분들이 만들어낸, 아주 그냥 최첨단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저도 이 구체적인 상품 구조를 숫자로 이렇게 따다닥 설명을 명확하게 해드리진 못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 제가 봐왔던 시장 그 경험에 의해서 아마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간접적으로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편하게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요. 말이 길었는데 왜 어제 지수가 올랐는데도 콜옵션이 안 움직였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요날 많이 빠졌죠. 1월 28일 날. 1월 28일 날 콜옵션이 1월 28일 날 선물이 10포인트 빠졌는데 장중에. 근데 어제 콜옵션은 어땠습니까? 꼴랑 66% 정도 하락하는데 그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파생 상품, 이 옵션의 문제는 이 옵션의 상품 구조는 지가 아무리 뭐 선물이 폭락하고 폭등을 해도 보통 이제 반대쪽에서 50% 반토막이 나거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 움직임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선물이 10포인트 하락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콜옵션이 원래 우리 상식대로라면 마이너스 70% 80% 계속 박살이 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움직임이 아무리 선물이 10포인트 급락을 해도 보시면 낙폭이 장중에 마이너스 66%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295 콜옵션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28일날 얻어 맞았어야 되는데 콜옵션이 어떤 상품 구조나 이런 거 때문에 얻어맞지 못했다. 그날 맞을 매를 그래서 지금 3거래일 동안 걸쳐서 나눠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 대충 뭐 이해가 가시죠? 정확한 설명은 아닐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닐 거고
아무튼 제가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참고만 하십시오. 틀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그래서 콜옵션이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는 맞을 매가 남아있으니까 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살이 난 거고, 따라서 오늘도 그 매를 나눠서 맞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죠? 손물이 10포인트 빠졌는데 콜옵션이 뭐 60% 이거밖에 안 빠졌다는 거는 어쨌든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살짝 개파락 시켰고 현재 줄줄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오늘 못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음봉이 길어지는 날. 오늘 음봉이 길어지는 날. 콜옵션 그리고 선물의 음봉이 길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아무래도 좀 매도 우위의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 반등을 바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 왜냐면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제 콜옵션을 절벽 끝에 딱 밀어 세웠고 오늘 툭 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은 계속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날이다. 오늘은 어떻게 해도 올라오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오늘 시초가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슈는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이슈는 별다른 게 없어. 어제 뭐 FOMC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들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특이한 내용을 얘기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금리는 동결이고요. 올해 내내 동결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금리는 동결이에요.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 딱히 뭐 더 유동성을 공급한다니 뭐 부양책을 쓴다니 이런 것도 없어요. 재정증권 매입 2분기까지 지속. 이거는 뭐냐면은 단기 자금 시장이 유동성이 모자라 가지고 양적 완화 실시한다 그랬죠. 본인은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파월 의장은 주장하지만 사실상 효과는 양적 완화와 같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2분기까지 지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동성은 연준에서 수도꼭지 잠그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 수도꼭지 계속 튼다. 수도꼭지 계속 틀어놓을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파월 의장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뭐 주식은 올해 주식은 안 좋을 거야,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주식 사라. 유동성 제발. 니네 시장에 돈 많지 않냐? 주식 시장으로 집어넣어라 라고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지금 저희 사진에 손가락 쫙 펴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을 빨리 잘 읽으셔야 돼요. 요 정도 얘기하면 되고요. 뭐 짜잘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건. 미국 하원에서 티벳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네요. 중국은 내정 간섭 말라고 또 이러는데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이 오를 때는 악재도 안 나오죠. 근데 주식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슬슬 악재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오늘 이렇게 뭐 하루하루 오늘 오르냐 내리냐 자꾸 그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놨는데 다시 거시적인 흐름으로 돌아가자면은 지금은 어쨌든 대세 상승장의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에 시동이 걸린 겁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서 이 기회를 어쨌든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이거 저는 몇 프로라도 싸게 사보려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정확하게 저도 언제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맞출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다, 대략적으로 상승 파동이 진행 중이다. 그럼 하락 파동 진행 중일 때 어딘가 변곡 자리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의 약간 해야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런 변곡 자리를 잡는 게 제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잡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뜰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못 견디겠으면 이거 하루하루 몇 프로 싸게 사는 겁니다. 이거 기다리기 힘들고 기다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조바심이 나신다면 주식 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수 주문 넣는 거고 여러분들이 매도 주문 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돈은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뭐 그런 거 솔직히 싸게 사봐야 내가 몇 프로나 싸게 사겠냐, 그것도 타당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분들은 쿨하게 사세요. 사실 분들은 나 이거 도저히 이거 매일매일 이거 나 못 보고 나 못 봐주겠다, 살란다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주도주 위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 정도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지수에 통상적으로 1년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보통 이제 진짜 좋은 기회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꼭 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온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왔던 게 8월 6일 날 기회였고요, 그죠? 그리고 재작년에 2018년에 작년 2019년이구나. 2019년 8월 달에 기회 한 번 왔죠. 그리고 2018년에 10월 달쯤에 기회가 한번 왔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늘 와요.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옵니다. 주식을 사야 될 기회나 팔아야 될 기회. 보통 매매의 찬스가 한두 번 와요. 진짜 중요한 찬스가. 지금은 그 찬스가 올해 초에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요. 왜냐면 8월 달부터 선물이 좀 랠리를 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게 8월이에요. 8월부터 어느 정도 랠리를 했고, 현재 랠리가 시작한 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번 조정에서 잘 잡는다면, 제가 뭐 생각하건데 당분간 악재가 없습니다. 당분간 악재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 일단 대세 상승의 길로 들어섰고, 거시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큰 악재가 없기 때문이죠. 큰 악재는 보통 대부분 다 예측이 돼요. 트럼프의 삽질만 아니면 대부분 다 예측이 돼.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좀 강하게 나오고 그런다면은 이번 조정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오는 매수의 찬스, 어떤 뭐 매수나 매도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보통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그중 한 번이 이번일 수 있다. 네. 사실상 그죠?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갔다고 봐야 되고요. 작년엔 악재들이 굵직했죠. 작년엔 악재들이 진짜 나왔다 하면은 뭐 미국이 금리를 뭐 어떻게 하고 미국이 긴축적으로 나 수도꼭지 잠글라 그러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한다고 관세를 뭐 천문학적인 액수로 양측에다 대고 막 매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올해 꼴랑 나온 악재가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 지금 올해 나온 악재가 뭡니까? 이란과 미국의 국지전, 미사일 몇 방 왔다 갔다 한 거, 그게 악재였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악재가 뭡니까? 우한 폐렴, 그죠? 폐렴. 이 정도 악재밖에 없어요. 악재가 옛날에 도끼 센 악재가 아니고 이제 도끼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순한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순한 악재에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 사시든지 뭐 이런 거 안 말립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여튼 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할 거라는 거. 참고로 참 우한 폐렴과 관련된 그 좋은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에서 뭐 만든 우한 폐렴, 폐렴과 관련된 그 통계를 낸 사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보면서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6,10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사망자 133명, 회복된 수가 126명. 그러니까 자 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솔직히 뭐 치사율 별로 높진 않아요, 그죠? 이게 물론 중국 정부의 숫자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사망률 별로 높진 않은 그냥 감기입니다. 그냥 좀 센 최근에 나온 전염성이 좋은 신종 감기일 뿐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슈 자체는 별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솔직히 언제 이 질병이 끝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질병은 이제 약간 풍토병처럼 남아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그 매년 겨울 오면 독감이 나듯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과 관련된 이슈는 제가 봤을 때 브렉시트 2016년 6월 달에 했는데 지금 4년째 이슈 지속되고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아마 그냥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이렇게 지속되다가 자연스럽게 잊혀지면서 주식은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시나리오로 갈 것 같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됐겠죠? 존스 홉킨스 대학이 요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소가 기네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케이시스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케이시스 요거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참고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시장은 일단은 2월 3일 월요일에 일단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면 모르죠, 그죠? 이 상황이면 모릅니다. 2월 3일 월요일에 중국 주식시장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모르죠, 그죠? 아직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 회의 지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미끄러지고 있고, 그렇다면 진짜 맨 처음에 우리가 이번 주 주초에 우려했던 중국장 문 열 때까지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시나리오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겠죠. 최소 2월 3일 날 중국장이 만약 이 정도로 문을 연다면 중국장은 최소 3% 4% 이상 폭락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도 같이 또 한번 자빠지는 겁니다. 아마 그때쯤이 주식 매도 절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죠? 중국 지수가 3에서 4% 5%막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왜냐, 일주일 쉬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반영해야 된단 말이죠. 중국 지수가 그렇게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MSCI 이머징 지수가 다운되게 되고, MSCI 이머징 지수가 떨어지면 거기에 포함된 코스피도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박살날 수밖에 없다. 투자 심리적으로도 그렇겠죠. 중국이 5%막 이렇게, 중국이 막 2%, 3%, 4%막 박살나면 한국이 1%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런 면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월 3일 월요일에 오픈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뭐 가봐야 하는 거죠, 그죠? 주말에 병이 없어져야 오픈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말이 좀 빨랐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